네,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미래 해양인재 양성 국가전략 선포식 및 국회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류동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님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유동근입니다. 먼저 미래 해양인재 양성 국가 전략 선포식과 국회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해양의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의미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해양 인재는 정부와 산업계와 대학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시고 새로운 모델을 만드시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중에서도 해양 인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해양 인재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지난번 글로컬 대학 사업을 준비하면서 한국해운협회에서 우리 해양 인재 육성을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아시고 이게 바로 산업과 정부와 대학이 함께 가는 모델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실감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오늘 이러한 국가 전략 선포식과 그리고 국회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동 사태에 따라서 국가의 위기입니다.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해기사 그리고 해기 인력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적 선사들은 대한민국 경제, 해양 안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바다에서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한국해양대학교 해기사 시습생도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국가 해양 안보를 위해서 현재 바다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해양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 선포식과 그리고 포럼은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가는 해양 인재 육성에 정말 중요한 행사입니다.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농해수위원회 그리고 어기구 위원장님 공동 주최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과 그리고 바다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해기사와 선원 여러분 그리고 해운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부득이한 일정으로 함께 하지는 못하셨지만 오늘 이 자리를 더 뜻깊게 해주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의 영상 환영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어기구 의원입니다. 먼저 미래 해양인재 양성 국회 선포식과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뜻깊은 자리에 직접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미 있는 행사를 함께 마련해 주신 김영호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한국해양대 류동근 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다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중요한 공간입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양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미래 해양 인재 양성 전략이 우리 해양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우리나라의 해양 강국으로 나가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인재 양성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해주신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주요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하신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류동근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하신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윤철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우성 교육부 지역대학 지역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로 해양수산부 선언정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영태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성현 부산광역시 교육개혁지원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윤희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창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태 한국회기사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용화 한국도선사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영길 우양상선 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안광헌 HD 한국조선해양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전현북이 미국 성급협회 극동아시아 해양기술 영업지원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우근 한국해양수산연구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극지은학 연구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환구 흥하해운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형철 한국성급 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오인 고려 종합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내빈 축사 순서입니다. 오늘 포럼의 의미를 더 깊게 더해주실 귀한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앞쪽으로 모셔보도록 하기 전에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정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을 앞쪽으로 모시고 귀한 말씀,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순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철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 회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6만 동문을 대표하는 총동창회장 이윤철입니다. 대한민국 해양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는 미래해양인재 양성 국가전략 선포식과 포럼, 이 국회에서 열리게 된 것을 전 해양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지난 80년 동안 해양산업의 모체이자 요람이었습니다. 해방 직후 척박한 바다에서 시작해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해양 강국 기틀을 닦은 6만여 동문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 최상위권의 해양 강국으로 만든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우리 동민 한 명이 전 세계 해양 현장의 컨트롤 타워로서 모기를 빛내왔다는 사실에 깊은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금 해양수도 부산과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더불어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해양 지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도를 현실의 성리로 만드는 것이 첨단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운용하고 망망대해를 책임질 사람의 역량입니다. 인재라는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훌륭한 전략 자산도 멈춰선 강철 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인재가 곧 국가의 생존이자 안보라는 엄중한 인식 아래 이제는 국가 차원의 인재 양성 시스템이 강력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총동창회는 후배들이 세계 무대를 호령하는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이 단순히 지식의 전달을 넘어 지역 산업과 국가 혁신을 연결하는 글로벌 해양 플랫폼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6만 동문의 현장 경험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작은 물길이 모여 큰 파도를 이루듯 우리 동문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대한민국이 스마트 해양 강국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항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양창호 한국회원협회 상근 부회장님을 앞쪽으로 오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협회 상근부회장 양창호입니다. 오늘 그 미래해양인재 양성 국가전략 선포식 포럼을 주최해 주신 곧 다시 또 오신다고 그랬는데 김용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또 특별한 것은 이 교육위원회하고 농해수위가 함께 이런 해양인재에 관련된 논의를 한다는 의미가 크죠. 어기구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공동주관기관인 한국해양대학교 유동근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해총의 최윤희 총장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미 아다시피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 이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시피 해운은 전략 자산입니다. 해운은 전략 자산으로 이미 전 세계가 다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 전략 자산을 움직이는 것은 여전히 해기사들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 해기사들이죠. 이 해기사를 어떻게 잘 양성해야 되는가가 우리의 전략 자산인 해운을 잘 키우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기사를 키우는 해양대학이 현재로서는 교육부 소속이죠. 교육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해양대학과 다른 대학의 동일한 잣대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해양대학은 해양대학으로서 어떤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첨단 실습 장비가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부에서 특별하게 해양대학을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동시에 이 선언에 관련된 해기사에 관련된 후속적인 관리는 또 해양수산부가 합니다. 그러니 해양수산부도 일정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면 좋겠다. 비록 대학이지만 해양대학이라는 특성 때문에 교육부하고 해양수산부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국가 시스템이 바뀌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농해수위하고 교육부 두 분 위원장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기회에서 이제 공무원들 다 오셨으니까, 과장님도 다 오셨으니까 이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수부하고 교육부가 다 함께 해양대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리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략상선대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해운이 전략함으로 수송할 수 있는 그런 보루다, 생명줄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선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선박을 운영할 수 있는 해기사, 소위 전략 해기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 해기사를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죠. 이런 시급한 일에 지금 최근에 북극 문제,
원전 문제까지 포함돼서 보면은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핵이사 양성도 또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해운업계에는 이런 그 해양인재 양성, 핵이사 양성이 단순한 인력 확보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또 우리의 어떤 소위 무역 경쟁력을 다루는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핵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선포되는 공동선언이 해양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우리 청년들이 미래 해양 질서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그런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에서 또 많은 귀빈분들께서 참석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신 만큼 인사 말씀 청해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제가 목포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목포해양대학교 지금은 광양시장에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성현 총장님과 함께 많은 일을 했습니다. 사실 핵이사 양성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의뢰의 국회의원들은 자기 잘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생략하더라도 관계자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양대학은 교육부에서 해수부로 옮겨가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문체부 장관을 했지만은 한국체육대학교나 한예종 전부 문체부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특수성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수부 이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북극 항로 개척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중동 전쟁을 보더라도 앞으로 핵이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볼 때 더 많은 발전이 이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좌석이 거의 꽉 찰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이어서 최현희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님을 앞쪽으로 모시고 축사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 최윤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정말 역사적이고 뜻깊은 자리에서 축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유동근 국립해양대학 총장님 그리고 해운협회 양정호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지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국회에서 하는 행사가요, 의원님들이 바쁘셔가지고 축사도 못하고 다 가주셨는데 의원님 오신 것만으로 다 이게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해양인재, 미래 해양인재 양성, 국가전략 선포식은 물론 국회에서도 의미가 있지만요, 엊그제 BTS 공연을 광화문 광장에서 했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해야 할 행사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한테 해양 안보, 해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면은 참 안타까우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2개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요. 참
그 중에서도 아이러니한 거는 그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그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군사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해운, 예? 해운이 우리가 얘기하는 예? 경제를 넘어서 안보와 직결된 전략적인 산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제 이 해운과 관련된 우리 국제 해로 해상교통로의 위협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과거 해적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할 때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사일을 가지고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상선을 공격하면은 정말 대책이 막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우리 해운이 필요한 전략 물자를 수송하고 국가 경제와 직결된 이런 예? 물자를 수송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임무를 수행할 행사가 필요한 겁니다. 선언이 필요하고. 이거는 국적 선언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포식이 저는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조선 해운 산업이 무너지면서 이제까지 우리 밖에서 한반도 밖에서의 안보와 관련되는 모든 지원을 해줬던 미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유사시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원전력 전쟁 물자를 다 수송하게 되는데 지금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거 준비하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 동원선박 그거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문제를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행사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온 국민이 우리 해운의 중요성, 해양 안보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원을 하고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창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님을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선박관리산업회 회장 이창민입니다. 오늘 미래해양인재 양성 국가전략 선포식과 국회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 교육위원회 김용호 위원장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유동근 총장님과 한국해운협회 박정석 회장님, 그리고 특히 이 자리를 지금 빛내주신 박지원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바다를 통해 성장해온 나라입니다. 해운 조선 항만 산업은 우리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이 되어 왔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해양 강국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해양 산업은 단순한 물류의 공간을 넘어 에너지, 자원, 기술, 안보가 결합된 전략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사람, 해양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될 소형 모듈 원자로와 북극 항로 개척에 관한 주제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미래 해양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선박의 친환경 전환은 세계 해운 산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소형 모듈 원자로 선박은 장거리 운항 능력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새로운 해양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 인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북극 항로는 기존 항로보다 운항 거리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북극 항로는 단순한 해운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안전, 국제 협력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분야이기에 이 역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해양 인재가 뒷받침되어야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해양 전략의 중심에는 기술보다 먼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해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미래의 해양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역시 해양 산업의 한 축으로서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교육기관과의 협력과 산업 현장 경험을 통해 미래 해양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대한민국 해양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있다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발표와 토론이 대한민국 해양인재 양성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일정으로 참석하진 못하셨지만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상으로 한 분 한 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님의 축하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국회의원 국회교육위원회 김문수입니다. 국가해양전략의 전환기를 맞아 100년지 대계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선포식과 포럼 개최를 위해 있어주신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님과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SMR 선박 도입과 북극 항로 개척 등 해양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운데 미래 해양 인재 양성의 중요성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저 역시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해양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강경숙 국회교육위원회 위원님의 축하 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입니다. 미래 해양인재 양성 국가전략 선포식 및 국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호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해양, 교육 분야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해양을 둘러싼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서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 해양 인재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는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선포식과 포럼이 대한민국 해양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계속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는 이어서 김선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의 축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여주시 양평군 국회의원 김성교입니다. 오늘 국가해양인재 양성 전략 선포식과 국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다는 단순한 자원의 보호를 넘어 식량 안보와 에너지, 미래 산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국가 생존의 핵심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기회로 바꿀 최우선 자산은 해양 전문 인재를 얼마나 육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실무와 첨단 기술을 겸비한 인재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시장을 선도하게 할 가장 확실한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 산학연이 하나가 되어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야 합니다. 저 또한 국회 농해수위 간사로서 우리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문금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의 축하 영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장이자 원내대변인 고흥보성 장강진군 국회의원 문금주입니다. 미래의 해양인재 양성 국가전략 선포식과 국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용호 위원장님과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북극항로 개척과 차세대 해양기술 경쟁 속에서 새로운 해양 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 즉 해양 인재가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대한민국이 미래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재 양성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만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의 축하 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만희 국회의원입니다. 미래 해양인재 양성 국가전략 선포식 및 국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용호 교육위원장님과 어기구 우리 농해수위 위원장님, 그리고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및 한국해운협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양의 미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 해양인재 양성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교육과 현장, 정책과 그 지원이 제대로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의 축하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해양인재양성 국가전략 선포식 및 국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영호 교육위원장님,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님, 류동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님,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금 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학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세계 해양 질서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북극항로의 부상, 첨단 선박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대한민국 해양 전략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해양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열쇠는 결국 인재입니다. 극지 운항을 책임질 전문 인력, 미래 선박 기술을 선도할 기술 인재, 해운, 항만, 물류와 디지털 역량을 함께 갖춘 융합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는 일에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 항만과 강력한 해양산업 생태계를 갖춘 도시입니다. 노르웨이 매논 경제연구소와 노르웨이 성급은
부산의 해사 기술력을 세계 1위로 공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강점과 확신을 바탕으로 우수한 해양 인재 양성에 정책과 재정, 제도 전반에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인재 역량이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뜻깊은 축하의 말씀 전해주신 6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축사를 통해서 포럼의 의미를 더 빛내주신 내빈 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공동선언 선포식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마지막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할 건데요. 환영사를 해주실 김영호 위원님께서 지금 곧 들어오실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시는 대로 바로 저희는 환영사를 청해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바로 환영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사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계속 바삐 이동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작 환영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 국회에서 농아인협회 여러 가지 이제 비위 행위가 발각돼서요. 긴급 기자회견이 있는 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석했다가 다시 오게 됐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국회 교육위원장 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미래 해양인재 양성 국가전략 선포식 및 국회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늘 국회에서 10시 세미나지만 아마 부산에서 출발하셨으면 아주 일찍, 새벽 일찍 출발하시고 또 전국에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정말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 매우 피곤하실 텐데 피곤한 내색 없이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류동근 총장님 그리고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금 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정부와 지방정부, 산업계, 학계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 류동근 총장님을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 결과는 매우 아쉽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산학 협력으로 돌파구를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며칠 뒤에 한국해운협회가 해양대학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가 다시 도약할 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 가슴이 막 벅차 오르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바다로 나가는 해양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면이 바다인데 우리가 단 한 번에 해양국가로 이렇게 좀 성장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고 또 분단의 현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이제 섬나라에 살고 있는 거와 다름이 없죠.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해양으로 뻗어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세계 해양 질서는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SMR 선박, AI 자율운항 선박, 북극 항로 개척은 이미 세계 해양 산업의 경쟁 구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해양은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과 안보, 경쟁력이 함께 걸린 핵심 분야가 됐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난해 말 한미정상회담의 공동 팩트시트에 핵 추진 잠수함이 포함됐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핵 잠수함 시대가 열린다면 그 잠수함을 누가 운용하고 누가 관리하고
누가 안전을 책임질 것인가? 제가 총장님께도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빠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준비해야 될 때는 왔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저는 한국해양대학교가 바로 이런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항, 관리, 안전, 에너지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과정을 이제 고민해야 될 때인 것이죠. 대학은 그동안 국가의 지원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력 인구가 줄고 산업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대학은 정부 지원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학교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을 붙잡고 연구와 교육 투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또한 교육기관을 넘어서 연구개발과 산업혁신의 거점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계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분명히 제시해야 하고 그 인재를 함께 길러낸다는 책임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정부 역시 재정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지역의 산업과 정주 여건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저 역시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한국해양대학교를 비롯한 지역 거점 대학이 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일보에 기고문을 하나 냈는데요. 저희 지역은 서대문이거든요. 연세대학교도 있고 이화여자대학교, 경기대학교, 명지대학교, 바로 또 건너편에 서강대학교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이 대학가 근처가 다 유흥주점, 술집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뭐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 미국의 보스턴, 심지어는 중국의 베이징대, 칭화대, 인민대에 있는 중간촌은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스타트업 기업, 뭐 실리콘밸리로 해서 첨단 과학, 학교와 산업협력을 통한 R&D 또 생산 라인으로 막 가동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학가 근처가 술집으로 진비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전문가들이 막 웃으세요.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네. 근데 저는 그것이 우리의 웃음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정부가 이제 앞으로 지자체가 준비해야 될 가장 큰 숙제는 이 대학가가 산학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대학의 문화를 또 대학의 이 동력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요. 또 대한민국 해양의 미래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해양대학교가 대한민국이 해양 세력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다라는 저의 확신을 갖고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미래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선언 선포식이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은 대한민국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 산업계, 대학 간 협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먼저 공동선언의 취지와 또 의미를 담은 선포식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다에 있습니다. 해양 경쟁력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입니다. 북극항로 개척, 해양안보, 첨단 해양기술, 글로벌 해양대권 경쟁 등 국제사회는 이미 바다를 향한 소리 없는 전쟁 중입니다. 그 치열한 경쟁의 중심에 선 대한민국. 결국 대답은 사람입니다. 미래를 이끌 해양인재가 진정한 국가 경쟁력입니다. 세계 최상위권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고 넓혀가는 것.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교육, 연구, 산업이 연결되는
미래 해양인재 양성 국가전략. 미래 해양인재 양성 국가전략. 국회, 정부, 해양, 산업계가 함께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동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공동선언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류동근 총장님, 부산광역시 조영태 해양농수산국장님,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차건 총학생회장과 노은정 학생이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공동선언에 참여하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앞쪽으로 조심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같군요. 네, 그럼 국회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먼저 미래 해양인재 양성 공동선언문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 해양인재 양성 국가전략 공동선언문. 우리는 SMR 선박 개발, 북극 항로 개척, 해양 안보 경쟁 등 급변하는 글로벌 해양 질서 속에서 해양 전략과 해양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국가 경제 산업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임을 엄중히 인식한다. 우리는 미래 해양 질서에서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한 해양 인재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우리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은 해양 인재 양성의 국가적 책무를 자각하고 미래 해양 질서의 주역으로서 책임 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해양 인재로 성장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래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 혁신 거점이 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산업계는 해양 인재 양성을 단순한 인력 확보가 아닌 국가 경쟁력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인식하고 대학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시는 해양 인재 양성을 단기 사업이 아닌 중장기 핵심 전략으로 인식하고 정책, 재정, 제도 전반에서 지속 가능한 지원을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국회는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전략형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입법, 재정 지원의 책임을 적극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2026년 3월 23일.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각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의 선언문 낭독 감사합니다. 저희는 선언문을 가슴 앞쪽으로 들고 기념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선언문을 가슴 앞쪽으로 펼쳐주시고요.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빈 분들께서는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동선언은 미래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바로 기념 촬영을 할 거니까요. 잠시만 무대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 해양인재 양성 공동선언을 기념하는 퍼포먼스와 단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객석에 계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앉아 계신 의자 뒤쪽에 부착된 옆쪽에도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손팻말을 가슴 앞쪽으로 들어주시고요. 자리에서 일어서서 정면을
손팻말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무대에 계신 내빈분들께서도 손팻말을 들어주시고 정면을 향해 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에 있는 문구를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구호를 함께 외칠 건데요.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지금 이 목소리보다 훨씬 더 크게 해주실 거라 믿으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역 초격자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인재다. 해양역 초격자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인재다. 해양인재 없이는 기술도 항로도 안보도 없다. 해양인재 없이는 기술도 항로도 안보도 없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바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대에 계신 내빈분들의 촬영을 잠시만 하고요. 전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서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심히 무대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시고요. 앞쪽을 바라봐서 전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계신 위원장님들께서만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길. 다 같이 앉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팻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얼굴은 가리지 마시고요. 모두 다 잘 나올 수 있도록 손팻말을 들어주시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한 손으로 들어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을 한번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 계속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어서 포럼을 위한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원활한 포럼 진행을 위해서 발표 시간은 저희가 딱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SMR 탑재 선박 기술 현황과 운항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주제로 전현북이 미국 선급협회 극동아시아 해양기술 영업지원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미국 선급협회 극동아시아 쪽에서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전현북입니다. 혹시 저 이름 보시고 오타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름이 내자입니다. 전현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발표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준비를 한 이 토픽이 커머셜 상업용 뉴클리어 마리타임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10분 주어진 시간은 10분이라서 간략하게 발표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이 귀한 자리에서 혹시라도 이 오신 분들 중에서 이 ABS 혹시 미국 선급협회를 모르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약 30초 내에 제 회사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나머지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BS는 이제 1862년도에 미국에서 설립된 그 비영리 선급협회입니다. 그래서 공익과 우리 멤버 회원님들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회사 조직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필요한 규정, 규제, 어떤 프리시저를 만들고 새로운 기술에 적합하도록 이것을 적용하고 인정하고 검증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그 7개의 리전으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휴스턴, 텍사스에
저희 본사가 있고 한국은 여기 노스퍼시픽 여기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이제 70여 개국에 200여 개 이상의 사무실 두고 있어서 운항을 하시다가 세계 어디를 가시든 간에 저희 ABS의 어떤 서비스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원자력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뉴클리어 원자력은 이 해양 쪽에 어디에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슬라이드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30분 정도의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켓을 보시면 크게 짧게는 이제 여기 FMP, 우리가 말하는 FMPP, 플로팅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를 단기적인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여기서 생산되어지는 전기를 항만에 공급해서 이 항만에 어떤 전기화를 하는 일렉트리피케이션, 냉기관을 없애는 그런 전기 공급 역할, 그리고 육상에 육전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은 데이터 센터 쪽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담수화 부분 이런 쪽에 전기를 공급하는 짧게는, 그리고 이제 큰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발생한 전기를 해양 플랜트의 옵쇼 부분에 전기를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이 항만에 들어오는 예를 들면 그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대 목표는 이거죠. 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 원자력 추진 선박을 운항하는 핵 추진 선박을 목표로 하는 게 이 뉴클리어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현재의 우리의 과제 그리고 문제점을 짧게 말씀드리면, 그 너무나 잘 아시는 여러분들께 아시는 IMO에서 25년까지 넷제로를 큰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오일앤가스나 대체 연료를 가지고 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지금 이 원자력 추진이나 원자력 발전 선박은 제로죠. 물론 러시아에서 아이스브레이커 쪽은 있죠. 그런데 물론 그 아이스브레이커 쪽은 러시아 쪽은 국제의 규정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의 이거 규제를 만족하는 뉴클리어 선박 발전소는 현재 제로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현재 있는 규정을 간단하게 소개 좀 드리면, 저희 이제 미국 선급협회에서 오른쪽에 1962년도에 아마 세계 최초로 상업용 뉴클리어 선박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세계 최초의 그 뉴클리어 선박 사바나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62년도에 델리버리 돼서 10년 동안 운항을 하고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72년도에 이제 이게 폐선이 돼서 지금 볼티모어에서 뭐 박물관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62년도에 저희 이제 미국 선거협회에서 최초로 규정을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75년도에 이제 솔라스에서 저희 규정을 근간을 해서 규정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81년도에 IMO 491에 이제 해서 이 뉴클리어 선박에 대한 좀 굉장히 디테일한 규정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근데 491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는 SMR, 그 차세대 SMR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굉장히 그 PWR 가압식 경수로에 적합한 규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차세대 SMR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우리들의 관심 덕분에 이 원자력 규제 기관에서 또 굉장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존하는 인정하는 절차를 어떻게 변화, 혁신을 할 수 있을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시간 관계상 미국에 이제 NRC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SMR이나 그 리액터 규제 승인을 하려면 보통 4, 5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이제 시간이 장기간 걸리는데, 최근에 작년에 그 NRC에서 그 CFR 10 파트 53이라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미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하면 이 절차를 최소화,
혁신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절차 그 프레임워크를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가능하면 2년 이내에 뉴욕사 승인을 하도록 하자. 이게 미국 정부에서 지금 취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IMO SDC 12차에서 그러면 이 뉴클리어 원자력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가 맞는가? 이게 큰 토론이 있었고, 이게 차세대, 그러니까 IMO 목표를 달성을 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인정이 되어서 현재 새로운 레귤레이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사바나호에 적용되었던 1962년도에 발간된 제2에서 세계 최초 규정입니다. 그거 이제 62년도에 만든 그 규정을 이어서 24년 12월 달에 에베스가 처음으로 이제 새로운 규정을, 업데이트된 규정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 규정을 만족하게 되면, 다양한 선박, 그 다음에 바지나, 그 다음에 해양 옵쇼의 규정을 만족하게 되고,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새로운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의 특이한 사항들을 적어주는 우리 민증 같은 그런 노테이션을 그 각 프로젝트에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특히 이런 뉴클리어 같은 경우에 저희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뉴 테크놀로지 퀄리피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는 기존에 새로운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뉴 테크놀로지 퀄리피케이션이라는 NTQ 프로시저를 발표해서 신기술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검증하는 절차 중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국내에는 특히 크리소, HHI, 삼성, 주 메이저 야드랑 진행해왔던 중요한 프로젝트들이고요. 이 왼쪽 부분은 저희 본사에서 미국 DOE 에너지국이라든가 유럽 안전국 등과 진행했던 프로젝트고 나중 슬라이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4, 5년 동안에 본사에서 허버트 엔지니어링이랑 진행했던 컨셉 선박 5가지의 선박에 대한 개념 설계 인정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5번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 4번에 이제 뉴클리어 파워플랜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실제로 롱비치 항의 실제 모델을 가지고 만든 개념 설계입니다. 이 모델은 뭐냐면, 이 롱비치 항에 크루즈 선박이 6척이 입항했을 경우에 이 선박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파워플랜트 컨셉 설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 중요한 규정 그다음에 관련된 정보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 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 첫 번째 항인데요. 이게 이제 지난 5년 동안에 저희들이 에베스가 미국 DOE의 펀딩을 받아서 진행한 과제인데, SMR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빠른 시간에 실증을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허들이 뭔가?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SMR의 안전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절차상 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5년 동안 진행해서 레포트를 요 5권의 책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년 1000여 페이지 되는데 굉장히 아마 재밌고 관심 있으신 분들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료로 지금 배포가 가능하거든요. 혹시 궁금하시면 이거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규제, 기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고 관심도가 높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럼 앞으로 이 시스템이나 신기술을 운항할 크루, 승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저희 이제 선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선언이 없으면 아무리 신기술이 있어도 이 원자력 해양 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3가지를 지금 이제 제안을 드리는데, 이 원자력 선언을 위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첫째는 머린 쪽에 기존의 해운 항만 쪽에 운항하는 시스템 하나, 그리고 뉴클리어에 특화된 리액터나 뉴클리어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통합적으로 기존의 선박 마린 쪽과 뉴클리어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통합 그 오퍼레이터 이 세 가지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좀 제안을 드리고 그 이제 본사 차원에서도 지금 트레이닝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교육적인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대학이나 연구소 등과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려고 퓨처 콜라보레이션으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이제 공동 연구라든가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A부터 Z까지 진행할 때 저희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어떤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한 그 자문 역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We have not done recently, but we have done this before. 이게 지금은 저희들이 원자력 추진 선박, 원자력 파워플랜트가 없지만 1982년, 62년도 기존에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해군 내비 쪽이나 잠수함 쪽에 혹시 이 원자력 추진 선박 이 혹시 몇 척 운항된지 혹시 아세요? 지금 현재 운항되는 게 쪽이 160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액터가 200여 개가 넘고요. 그래서 물론 상업용은 아니지만 충분한 기술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또 바쁘신 일정 속에서 시간을 쪼개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서지영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발표가 있겠습니다. 북극 항로 시대의 도래와 아이스 내비게이터 인재 전략을 주제로 김종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극지운항연구센터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항해융화학부 김종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는 그 북극 항로 시대의 도래와 인재 전략과 관련하여 열리고 있는 북극 항로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극 항로는 탐험가들에게는 꿈의 항로라 불렸지만 큰 해빙이 가로막고 있어서 장애물로 인식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장애물인 이 해빙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979년 약 700만 킬로미터 제곱이었던 해빙이 현재는 약 428만 킬로미터 제곱까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이에 따라 북극을 뒤덮고 있는 해빙도 단연생 빙이 약 90% 감소해서 현재는 젊은 1년생 빙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물동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43만 톤인 해상 물동량이 2024년 3,790만 톤으로 약 7배 증가했습니다. 과거의 꿈의 항로였던 이 북극해 항로가 현재는 가까운 미래는 열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운송로 중에 하나인 남방 항로가 현재 홍해의 후티 반군 그리고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 등으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북극해 항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들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항에서 로테르담 항만까지 가는 루트를 남방 항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약 40% 단축되고 기간으로 따지면 한 10일 정도 단축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단축은 결국 연료비 저감 효과와 탄소 배출 저감 효과까지 있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루트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지방의 운항은 여전히 큰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 해역에서는 볼 수 없는 저온 환경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얼음 충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극지 환경에서의 통신이 원활하지 않는 부분들은 큰 위협적인 요소로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한 대책이라든지 특수 선형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결빙 해역의 운항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극 항로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이 극지를 이해하고 있는 아이스 내비게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 내비게이터는 극지 운항의 풍부한 경험과 얼음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회피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력을 동원하여 북극해 항해의 안전 운항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즉 북극 항로의 핵심은 세빙선과 같은 하드웨어가 아닌 이 배를 모는 사람의 숙련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북극 항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주국인 러시아는 풍부한 실무 데이터와 압도적인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인적 자원을 무기하고 있고, 노르웨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뮬레이터 교육 인프라를 동원하여 현재 국제 안전 표준의 세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도전자인 대한민국은 세계 1위 조선 기술 기반의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 등을 기반으로 최고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KMOU 훈련센터와 같은 것을 도입하여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교육 훈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실제 운항 데이터와 조선소의 설계 데이터를 결합한 AI 기반 지능형 시뮬레이터를 구축하여 일반 항해사가 경험하기 힘든 위험 상황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나아가 실제 북극해 등 결빙 해역을 항해하는 실전 훈련이 가능한 세빙 실습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재 성장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학이 실전형 예비 인재 배출을 해서 인재를 양성한다면 해운 기업이 적극적으로 이 인재를 채용하여 현장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인재의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정부도 이러한 인재의 경력과 통합 이력을 관리해서 일정 수준의 실전 항해 시간을 충족한 인재에게 아이스 내비게이터 자격을 부여하는 등 대한민국 물류 안보 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학년 지원 협력 체계를 통해서 조선, 해운, 물류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됩니다. K해양 AI 기술과 교육 인프라를 갖춘다면 프리미엄 해기사를 배출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물류 안보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해양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은 세빙선이 아니라 그 배를 모는 사람, 즉 사람의 숙련도에 있습니다. 일전에 글로비스에서 그 시범 운항할 당시에 운영했던 그 스테나 벌크사의 CEO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빙의 선장을 훈련시키는 것은 뇌의 외과 의사를 훈련시키는 것만큼 정교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가 기업과 정부와 협력하여 북극 항로 시대를 열 대한민국의 압도적 소프트 파워를 완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사회는 임종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기획처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토론 패널로는 최우성 교육부 지역대학 지원과장님, 이정로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님,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 회장님, 안광헌 HD 한국조선해양 고문님,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님, 이우근 전 아라온호 기관장이자 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님, 마지막으로 발표를 해주신 전현북의 미국 선급협회 극동아시아 해양기술 영업지원본부장님, 김종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극지운항연구센터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마이크를 넘기고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기획처장 임종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해양산업의 거대한 전환점에 성장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ABS 전현북이 본부장님께서 제시하신 SMR 상선 시대의 운항과 인재 기술 현황, 그리고 우리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김종관 센터장님으로부터 북극 시대의 해기사와 더불어 조선 해양 항만, 물류, 해양 전문 인력 양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두 분의 발표에서 결국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항로, 하드웨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안전하게 운용할 사람이 없다면,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두 분의 발표자와 전문가 6분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한 분 한 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해기사협회 김종태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 안광헌 고문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한국해운협회 김경훈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우근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왼쪽에 우리 교육부 최우성 지역대학 지원과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이정로 선원정책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순서는 먼저 6분의 패널 토론을 듣고 마지막에 두 분의 발표자로부터 짧은 코멘트와 마무리 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패널분들께는 한 4분 이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토론으로는 우리 한국해기사협회 김종태 회장님으로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상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해기사협회 김종태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가 돼서 제가 또 이 해기사협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원래 전략해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양창호 부회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워낙 얘기를 잘해 주셔갖고 또 중동 사태 등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안보, 물류안보에 따른 전략 상선대와 전략 해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납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전략 해기사 양성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 전략 해기사를 얘기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현재의 병무 제도에 있다고 봤습니다. 옛날에 ROTC 제도에서 산업기능용으로 바뀌었다가 성성근무 예비역으로 바뀌었는데 현재 그 성성근무 예비역을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동원이 가능한 인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학교를 죄송합니다. 이 현재의 수업료 면제라는 해양대학의 현실, 그 다음에 성성근무 예비역, 이걸 연결시켜 봤을 때,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은 해수부로 이관시키는 특수목적대학 얘기도 나왔었고, 그렇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해기사를 양성하는 것은 ROTC 세대에다가 앞으로 그 사람들이 중장기적으로 수업료 면제가 아닌 사관학교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동원될 수 있는 기간은 아마 장교의 예비군 훈련 기간은 거의 45세일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시에 언제든지 어느 직급이나 동원 체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가 우리 현재의 SMR 얘기를 하고 북극 항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을 얘기하고 친환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실제로 기존 선원과 학교 학생들을 구분시켜서 교육시킬 만한 시설이 있느냐? 우리나라에 그거는 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내든 학교 바깥이든 해사 교육센터가 꼭 필요하다. 여기에는 또 하나가 꼭 필요한 것이 기존 해기사의 경력개발 프로그램 CDP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기사들이 미래 걱정 없이 장기간 성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고급사관도 양성할 수 있고 아주 우수한 감독도 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투자를 좀 줄이면서도 인력을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터 교육이 성선으로 인정돼야 된다. 그러면은 실습선에 부담 없이 양성인을 늘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기에 하나 플러스 될 수 있는 것이 육상 근무하고 있는 해기사들이 성선 경력이 없음으로 해내가지고 재복귀할 수 있는데 받아야 되는 이 교육의 기간이 엄청 실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거는 상당히 많은데 저한테 준 시간이 4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산시도 계시고 해수부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해양수도 부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양수도 부산에 걸맞게 육상해기사와 부산의 휴가적인 해기사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는 해양수도 포럼이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부산시와 교육부와 해수부가 다 계시기 때문에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 해기사들에게 어떤 해사 산업뿐만 아니라 해양 산업 전반과 그 다음에 이 신기술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보 제공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좀 더 발전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해양산업 전반을 포함해서 우리 국가 전략 해기사의 또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HD 한국 조선해양 안광헌 고문님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현대그룹에서 근무했던 안광헌입니다. 오늘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14페이지에 PPT를 띄워서 강력하게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려고 했더니 다 가셨네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들은 제가 총장님하고 처장님하고 몇 분께 드렸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은 시간이라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해야 되며 왜 지금 해양 인재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우리의 교육 체계나 그다음에 대학의 커리큘럼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 학교 앞 기업과 세계의 미래 전략들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현직에서 40년 동안 여기 관련된 많은 일을 했고 또 있는 동안에 제가 조선 해양 물류 모든 부분을 다 해왔었던 경험으로 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해양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한국해양대하고 국립목포해양대학이 글로컬 대학에서 떨어졌다고 탈락됐다고 했을 때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수가 왜 있고 교육부가 왜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독일이나 이런 데는 해양산업을 기회해서 모두가 나서서 하는데 한국은 다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산업이 모든 산업이 AI 디지털 대전환으로 일어나면서 북극 항로 원자력뿐만 아니라 SMR뿐만 아니라 북극 항로 모든 조선 분야, 해운 분야가 다 AI 전환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늦은 나이에 요즘에 대학에서 강의도 하면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2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AI 융합대학입니다. 그 한 이유는 이 바꾸는 시대를 모든 사람들한테 빨리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왜 해양 인재 전략을 다시 짜야 하냐면 지금 현재 핵이사수, 해운 쪽에는 핵이사수를 늘리는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AI라든지 국제은행, 원자력 안전, 디지털 항만, 해양 안보를 통합한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는 게 가장 시급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가지고 단순하게 교육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조선을 요즘에 만들어낸 조선,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만드는 한국의 조선이 45%가 AI로 다 바뀌었습니다. 스마트 조선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IMO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들이 다 업데이트되면서 전 세계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AI 디지털 대전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조선소 스마트 조선소 같은 경우는 45%까지 다 바뀌었고요. 내년 정도 되면 65%가 다 바뀝니다. 선박 하나에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들이 65% 이상이 다 AI로 다 바뀝니다.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맞는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왜 지금인가라는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면 대한민국은 해양 제조 강국에서 이제 해양 인재 플랫폼 강국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고 배를 운항하는 것 중심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플랫폼 사업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선박은 다 AI로 바뀌었고 선박도 제조해서 데이터 플랫폼 사업으로 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북극 항류는 단순한 물류가 아니라 지형학적인 경제학에서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고 있고요. SMR은 에너지, 단순한 에너지에서 해양 전력, 그 다음에 육해상 전력, 이런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 경쟁이 아니라 인재 전쟁입니다. 또 하나 우리 현재 한계를 잠깐 들여다보면 교육 체계는 지금 항해 기관 중심에서 AI 데이터 중심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현대 글로벌 서비스 대표이사하고 마린솔루션 사장하고 조선해양 사장할 때 제가 실제적으로 배를 수천 척의 배를 타면서 그런 현재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를 졸업하고 배를 승선한다면 모든 시스템을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스템을 다 바뀌어야 됩니다. 학제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지금 교육 체계가 그런 부분인데 학교에서는 이제 융합 인재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모 대학의 법학대학원에서 융합 법학대학원을 만들자고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수요는 지금 미스매치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조선해운은 디지털 전환으로 완전히 다 전환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동 현장 용접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용접을 합니다. 모든 시스템들이 이제 다 자동화가 되어 갑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 플랫폼으로 갑니다. HD현대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조선소가 이제 앞으로 인수하게 되면 한 10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모든 도면은 다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뭐예요? 데이터 플랫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통일화됐다고요. 제주도 똑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시면 그런데 대학은 기업이 이만큼 가면 대학은 아직도 전통 커리큘럼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교수님들이 열심히 요즘에 학문을 다시 전환을 해서 뭐 실습 플랫폼 모든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아직도 그런 틀에 있습니다. 교육부도 똑같습니다. 국가 전략이 부재합니다. 지금 북항로 대응엔 인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빙선 만드는 거는 이미 조선소에 다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그 북극 항로에 배가 간다면 문제가 생긴다면 어떡합니까? 그냥 얼어 죽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SMR 해양 이제 SMR 선박이 HD현대는 이미 그 선박 설계가 다 끝나서 ABS 승인이 맡아졌고 지금 SMR을 미국과 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거의 완료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이제 SMR만 선박에 넣으면 끝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응할 인력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려면 조선소에 있는 선박을 건조하는 인력들이 배를 타야 되겠죠. 그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온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해양 AI에 대한 전문 인재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은 2035년을 향하고 있는데 교육은 2005년도에 머물러 있다고 감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회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유리한 목적은 세계 유리 조선소가 있고 해기사 양성하는 시스템들이 각 대학에 있고 굉장히 우리나라 해양 대학들이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저희 그룹에도 수천 명이 지금 해양대학 출신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AI 해양 인재를 국가화해야 되고 AI 기반 해양 운영 시스템을 전부 다 만드는 인재로 바꿔야 됩니다. 북극 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지은행, 물류, 안보, 인재 모든 것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SMR은 해양 에너지, 원자력 융합 인재들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AI 해양 인재나 북항로 인재나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 결국은 글로컬 대학을 작년에 했을 때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지하철 타고 오다가 두드려봤어요. 이렇게 쳐봤더니 해양과 별로 관계없는 대학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제 글로컬 대학을 떠나서 이제 우리 해양대학이나 일반 대학들은 특성화 대학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칼큐름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래 국가 해양 미래 전략의 대학 체제로 모두 다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하나의 모든 기술이 융합형 기술로 바뀌고 또 융합형 실전 인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시뮬레이터, 실습선, 디지털 트윈 이런 모든 부분들 관련된 법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교육화로 연결돼야 됩니다. 이래서 물론 학교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 기관에서도 이제 단순히 말만 하고 슬로건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참석하셔가지고 몇 번 축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실전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기업은 알아서 하겠지만 학교는 우리나라 체계상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에 특성화 대학을 만들어서 이런 커리큘럼을 만들고 산학이 연계된 작년에 저희 그룹에서 그 몇 개 대학과 AIX 연합 협력 MOU를 했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총장님한테도 왜 해양대학이 포함 안 됐죠 이렇게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아마 더 열심히 뛰셔가지고 같이 하셔야 될 거로 보고요. 기업에서는 훨씬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은 모델을 협력하면 상당히 우리나라가 미래 전망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대전환 시대에 스마트 또 디지털 조선소 시대에 알맞는 또 산업체가 요구하는 차세대 해양 융합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고요. 또 특별히 대학 교육 과정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선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실 한국해운협회 김경훈 이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요즘에 그 전략 상선대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저희 협회에서 전략 상선대 도입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도 하고 지난주에 국회에서 세미나도 했습니다. 이 전략 상선대가 이제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많은 전문가분들이 아셔서 그거는 얘기는 상식하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김종태 회장님하고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를 도입하는데 제가 담당자였습니다. 해운협회에서. 당시에 해양대학교 김시화 교수님하고 이렇게 해서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를 이제 그 산업기능요원에서 바뀌는 패러다임에 2006년도에 그 업무를 제가 했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그 당시에도 봤을 때 전원 ROTC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전원 ROTC보다는
승선 근무 예비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했지만 20년이 흐른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안보, 해운은 결국 안보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략 산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전략 상선대 도입을 하려고 하고, 그랬을 때 핵심 인력이 이제 전략 회계사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는 승선 근무 예비역 제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략 상선대에 타는 인력 자체가 우리가 이제 전략 회계사라는 제도로 도입이 된다면 여기에 맞춰서 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사시나 전시의 상선에 타는 인력은 만약에 제도가 도입된다면 그 인력에 대해서는 준군인 신분을 부여해야지만이 하선하지 않고 선박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업계로 봐서도 유사시나 전시에 전략 상선대가 도입된다면 여기에 타는 핵심 인력인 해기사는 외국인이 아니라 전략 해기사 같은 준군인 신분이 타야 선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략 상선대가 도입이 된다면 전략 해기사 제도로 다시 한번 해양대학교나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맞춘 커리큘럼이나 이제 예전에 있었던 ROTC 이런 부분도 들어와야 이제 준군인 신분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ROTC로 해군에서 복무하고 왔는데 그런 게 필요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대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그 해기사나 이런 선원들한테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가 전략 상선대, 그다음 국가 전략 해기사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고요. 또 승선 근무 예비역 관련된 제도에 대한 또 고도화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우근 교수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그 키워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관련해서 잠깐 제 의견을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2009년도 아라온이 처음에 건조할 때 건조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도까지 약 7년 정도 아라온에 승선을 했습니다. 근데 기관장으로서 이렇게 승선을 했었는데요. 그 배경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경험에 비춰보면 극지해역에서 실제로 운항을 해보면 리스크는 단순한 기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SMR 선박이든 우리 극지운항 선박이든 기술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이 너무 뛰어나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박 시스템 외적인 그것들을 관리하는 인적 요인이 저는 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리스크이거든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저희가 자동화되어 있다 하지만 그걸 운영하고 있는 인적 요인, 그 사고의 비율이 70% 정도라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저는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단편적으로 저도 이제 극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있는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저온 환경에서의 인적 요류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 항해했을 때보다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까지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수치가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극지 운항, 그 다음에 또 한 번도 운영해보지 않은 SMR 선박을 운영을 했을 때 그 인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우리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위험을 회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위험을 정량화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다음에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을 하는 그런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결국 현장의 리스크, 현장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결국은 인재고 그 인재의 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또 산업계의 요구사항들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답, 정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최우성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부 지방대학 지원과장 최우성입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는 일단은 25년도부터 라이즈 체계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을 해 나가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대학이 이제 특성화를 지역 산업에 맞춰서 특성화를 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가장 강조를 하면서 이제 정책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성화는 이미 한국해양대는 사실 특성화가 되어 있는 학교잖아요. 근데 하드웨어적으로는 저희가 특성화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소프트웨어적으로 특성화가 완료가 되었는가? 아까 이제 토론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저희가 제일 인재 양성을 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시차의 문제입니다. 기업에서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을 때 대학에서 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최소 4년, 빠르면은 좀 늦으면은 뭐 한 6년에서 7년이 지나거든요. 그러면 그 인재가 졸업을 하면은 사실 그때는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시차를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라이즈 체계 안에 이제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특성화, 그 기업의 수요의 변화, 이런 것들을 즉각 대학에서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주시고 지방정부와 같이 연구를 해주시고 이제 교육과정이나 아니면은 뭐 그래서 요즘에 대학에서 마이크로 디그리나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 2026년이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제 5국 3특 이제 국토공간 대전환 틀 안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해 나가고 있고, 성장 엔진과 그에 따른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제 최소 2천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이제 성장 엔진과 함께 지원이 될 텐데요. 그 성장 엔진으로 지원되는 그 인력 양성 예산을 이제 어쨌든 부산은 해양이나 이런 것들과는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전략 산업이나 성장 엔진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해양대, 부산 이렇게 지방정부 그리고 여기 나와주신 기업들이 같이 노력해가지고 인재 양성의 이 구도를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가 그 모델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라이즈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 예산 지원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산업체가 요구하는 또 이런 시차를 줄일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대해서 대학이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수부 이정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수부 선언정책과장 이정로입니다. 앞에서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동안에도 이제 교육부와 저희도 그렇고 그 예산 당국하고도 협력해서 진행을 해왔지만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제도 개선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또 좀 전에 우리 교육부 박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부에서도 그 관련해서 다른 지원 방안을 이제 저희 부랑 산업계랑 학교랑 지자체 같이 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부산에 내려감에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훨씬 듣기가 좀 수월해졌습니다. 아울러 또 해양대에서도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교수분들도 이제 저희 쪽에 이제 쉽게 오셔서 이제 말씀 주실 수 있고, 저희도 이제 자문을 구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해양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례 등을 저희가 최대한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종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오래 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마침 다행히 그래도 23년도부터 그런 계획들이 추진이 돼가지고 학계도 그렇고 산업계도 그렇고 정부도 노력을 해서 지금은 다행히 그래도 우리 해기사들이
조기 하선율이 많이 지금 좀 개선이 돼서 점점 더 타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운 시황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승선할 수 있는 인력들이 조금 줄긴 했지만은 지속적으로 저희의 우수한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그 인재들이 해운업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학계와 뭐 산하견정 모두 합쳐서 열심히 좀 노력해 나갈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지금 저희가 또 아까 이제 저 산업계에서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은 토론자분께서도 지금 AI 쪽 관련돼서도 이게 지금 뭐 꼭 AI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뭐 친환경 선박들 관련된 것도 그런 관련 그 기준들이 지금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IMO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26년도, 7년도, 8년도 계속해서 뭐 30년도까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그 교육이라든지 자격 기준들이 지금 마련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교육기관 인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도 저희 법령뿐만 아니라 그런 국제 기준에 맞춰서 학교가 또 제시를 하고 필요로 하면은 그거에 맞도록 또 제도를 개선해서 뭐 나중에 핵융합뿐만 아니라 SMR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또 신기술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우수한 해양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셨던 두 분의 토론 내용에 대해서 짧은 코멘트와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는 것으로서 오늘 토론을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현무기 본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귀한 자리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 시점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ESG 중에서 이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규제 신기술을 개발을 했다 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S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다루는 오퍼레이터 관점에서 어떻게 특화된 교육을 특화된 시스템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 논의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안강원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SMR 관련 지금 움직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이제 저희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뭐 이런 사항들을 전적으로 제가 전달을 하기는 힘들지만 세계의 큰 그 선사 쪽에서 제안해 오는 공동 그 SMR 선박의 뭐 제안을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움직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 승급이다 보니까 규제 측면에서 이 IMO에서 이제 SDC 그 12차에서 지금 새로운 규정을 논의하고 만들고 있는데 지금 타임 프레임을 보면 2030년에 그 IMO 솔라스 규정이 채택되고 최종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 교육시키고 시간을 따져보면 아무래도 좀 늦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규정이 나오게 되면 지금 나름의 이런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는 나름의 성숙되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규정이 나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실제 프로젝트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리고 조속히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면 하는 고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관 센터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뭐 토론자분도 다들 이야기하셨다시피 SMR이든 극지 해역 인력 양성이든 그 특성화나 전략적 인력의 양성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인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인프라가 적극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저희 학교가 이제 지금 교육부 소속이다 보니까 교육부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해수부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아까 그 시차가 발생하는 부분들도 사실 인프라 구축과 조금 연계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게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더욱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우리는 해양 인재 없이는 기술도, 항로도, 안보도 없다라고 하는 준엄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국회와 교육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등의 정부 정책으로 연결돼서 대한민국이 북극과 미래 해양시장을 지배하는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